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내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했어. 네, 김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AI와 데이터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2020년 웰컴 투 데놀랜드 발표하러 왔습니다. 그죠? 와우. 네, 저희는 팟캐스트 데이터 올리기고요. 여러분께 데이터 주제로 방송하면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야 되는데 누가요? 네가 읽어야 돼요. 연습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공부한 거로 방송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잘했어요. 네. 이 부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한 걸로 방송까지 하고 있는 이 재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왜 도대체 이 세 명의 멤버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는 저희 멤버들이 하나 혹은 두 개씩 여러분들이 꼭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 에피소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데이터릭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팟캐스트고요. 쉽고 또 재밌게 이렇게 컨텐츠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 개발자, HR 담당자인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방송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인간들이 만나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나?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그렇죠. 그래도 저희 방송을 한 번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진 않지만 처음에 이제 최 반장님이라는 분이 제가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모임을 주최했을 때 만나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팟캐스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팟캐스트는 좀 전문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김 팀장한테 전화를 했죠. 네. 팟캐스트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 혼자 망할 순 없다. 그렇지. 같이 망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네. 박 박사를 이제 제가 끌어들였죠. 이렇게 사기꾼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망할 순 없잖아. 왜 한다고 했어요, 박 박사는 그때?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공간이 저한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었는데 혼자 진행하는 건 확실히 뭔가 불편함이랑 힘듦, 그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최 반장님께서 팟캐스트는 그냥 다 모여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 뭔가 다른 특별한 편집도 자기가 다 감당해주겠다. 그렇죠. 라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였고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최 반장님이 같이 하고 있지 정작 않으셔가지고. 그분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너네만 망해라 하고 보내달라신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팟캐스트 제의를 제가 받았고 같이 하기로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를 이용해 먹는 이제 플랫폼으로 박 박사는 이제 본인이 할 말이 워낙에 많은데 밑에 깔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네. 그래요? 자 그렇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정말 시작했어요. 뭐 별다른 계획 없이 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을 그냥 만들었고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공부를 어디까지 해봤니에 대한 부분 다뤘고 데이터 과학이 도대체 뭔지 R이나 파이썬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또 최근에는 데이터 공유 문화 데이터 공유 문화까지 다루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공유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월요일 날 송출한 건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하루 정도 늦게 송출한 적은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적 있었나요? 한 번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죠? 말하지 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네. 저희가 사실은 많이 안 듣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저희 자랑을 하자면 저희 각 플랫폼의 조회 청취 수를 모아보니까 작년 4월 22일 날 첫 방송 시작해서 지금 70만 회를 청취하셨더라고요. 70만. 우리가 1년 반 한 거예요. 1년 반 정도 했죠. 정말 많이 듣고 계시고 각 플랫폼의 구독자 합쳐보면 한 5천 명 정도 듣고 계십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이제 그만두기도 쉽지 않아졌죠. 그렇죠. 네.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그쵸. 이거 어떻게 바꿔볼까? 진짜 그만둬야 되나? 사실 근데, 저희 네. 한 주 한 주 방송 기획하고 운영한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저희가 이 발표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릭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도 간혹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획을 하죠. 저희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를 다룰지 열심히 저희가 기획을 하고 방송은 사실 아주 구체적인 대본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들어와서 저희끼리 약간 치고받는 그런 케미를 만들어 나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이라기보다 그냥 목차 정도 짜고 하는 거죠. 대본이 없어요. 뭐 대본을 짠다고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도 대본이 없어요. 그니까요. 그냥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죠. 저희 아주 뭐 비밀, 업계의 비밀, 저희 방송의 비밀입니다. 그래야 좀 케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이 터는 그 어떤 입들이 세기 때문에 지옥에서 온 드립들 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편집이나 프로듀싱 역할을 해주신 분이 최반장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개인의 사정상 저희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편집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제일 고생한 건 전 거 같은데 빨리 다르게 하자는 거를 두 분이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우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로 혹은 팟빵이나 뭐 유튜브에 달리는 그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계속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한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가 가끔 이제 도서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멤버들 각각이 추천하는 데이터홀릭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에피소드들, 데이터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 팀장님. 네. 우선 지금 설명드린 에피소드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신 에피소드예요. 데이터 공유 문화를 다루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업에서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분석가한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 데이터나 준다고 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가공된 상태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왜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나면은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생기고 나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박 박사하고 저하고 이 코로나19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공유하려는 시도들을 했었나 이런 걸 이제 사례로 들면서, 그리고 또 현업에서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공유되는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청취자분들이 되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댓글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현업에서 당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지점들을 방송에서 다뤄준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거 박 박사가 원래 처음에 코로나19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시도를 저랑 같이 논의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차관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이 에피소드로 다룰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그땐 저도 상상을 못했죠. 뭐 방송에선 얘기는 잠깐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어느 기업에 이제 강연에 나가서 데이터 공유 문화를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들 하죠. 네. 전문용어로 방송에서도 써먹자. 네, 전문용어로 이렇게. 재탕. 재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거 여러분 네. 이제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던 에피소드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제 전공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이제 입사 지원할 때 인사 선발 검사 하잖아요. 인적성 그렇죠. 검사. 네, 그러면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들이 현업에서의 업무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예측을 해주는가, 그리고 그런 도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6개 에피소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분명히 박 박사가 태클을 엄청 걸 거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차제에 제가 비판할 거를 정리해가지고 에피소드로 한번 다루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에피소드입니다. 2편 비판과 논쟁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얘네가 얼마나 잘 싸우나 이 논쟁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사실 저는 굉장히 피곤한 에피소드였거든요. 말만 하면 제가 계속 태클을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듣는 분들이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많이 꼽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어 하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뭐 나는 이런 논쟁을 듣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면 스킵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도 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끼리는 굉장히 힘들게 녹음했던 에피소드였는데 너무 맞아요. 힘들었어요. 청취자분들은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대신 싸워주니까. 그리고 박 박사가 평소에도 이런 인사
혹은 HR, 선발 도구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그렇죠. 네. 일단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보통 정도 가지고 어떻게 현업에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저는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쓸 수밖에는 없다. 이런 관점을 갖고 왜 이렇게 있는 딴지를 거죠. 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쪽에서 사용했던 논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군대에서 군대에서. 선발하는 뭐 그런 도구로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밑에 있는 사람을 떨궈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채용의 인사심사는 밑에 있는 사람을 떨구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에피소드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안 들으시잖아. 방송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김 팀장은 뭐 저거 진행 2개 하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나 공유해 줄 만한 게 추가로 있어요? 재미있었다기보다 힘들었다니까요. 네, 쟤랑 알겠습니다. 싸우느라고. 그러나 저희가 힘든 만큼 여러분은 재밌게 꿀잼으로 특히 여기 적어주셨네 팝콘 각으로 들으실 그러니까 수 있을 저는 거다.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뭘 재밌어 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음. 미리 예상할 수는 없고 저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하지 않을까 불필요한 논쟁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반응은 또 이걸 재밌어 하시니까 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뭘 재밌어 할지를 미리 예상한다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도 그 녹음을 할 때 좀 약간 비이성적으로 넘어가는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재미죠. 그래서 재밌었나 어. 봐. 예, 예. 이걸 본심이 확인하고 드러 나오고 음. 허점이 드러 나오고 그래서 이게 녹음인 건 아니까 허점은 맞는데 음, 이제 받아들이진 못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갔어요. 박 박사의 바닥을 볼 수 있다. 박 박사의 인성 문제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박 박사가 추천하는 필청 에피소드죠. 네, 최근에 나왔던 에피소드인데 그 소카에서 지금 데이터 조직에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을 에피소드 다뤄봤어요. 그때 그 그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직접 섭외를 해서 방송에 나오게 부탁을 드리고 뭐 앞에 1화 정도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뒤에 2화는 채용 JD가 뭐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뭐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찾는다 같은 내용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회사 내부의 이야기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들 아니면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게 참 사실 안타까웠어요. 그게 약간 비밀이기도 하죠. 대외비에 해당되는 일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게 공유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환경이 어떻구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을 좀 모셔와서 소개하게 해드리고 그런 거에 잘 맞는 사람을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에게도 이런 내부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듣는 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고 진행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거를 지금 추천드린 건데 채용 에피소드가 몇 건 있어요. 마이리얼 트립이랑 마켓컬리랑 여기 소카 그 다음에 EJN. 네 이제는 회사가 모르실 텐데 투게더라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트위치랑 관계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우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저희가 셋이 다 모여서 뭐 넷이 다 모여서 방송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명씩 놀랍게. 빠졌죠. 네. 채용 특집 할 때는 항상 둘씩만 했죠.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맨 처음에 그 마이리얼 트립 할 때는 양승환님 네. 께서 나오셔서 제가 조 과장이랑 저랑 셋이 이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 반장님이랑도 제가 마켓컬리랑 둘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소카와 EJN 같은 경우는 저하고. 김 팀장이랑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진행을 박 박사가 했죠. 맞아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사실 이런 진행의 핵심이 여기 조 과장님이신데 조 과장님이 안 계신 채로 하니까 특히 이제 이런 진행은 뭐라 그래야 돼? 컨텐츠가 좀 미리 잘 기획이 돼 있는 채로 하는 게 좀 수월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저기요. 에피소드를 추천해 달라고요. 당신 진행 얘기를 하지 말고 왜 들으면 좋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특히 이제 김 팀장이랑 저랑 소카 때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죠. 네, 마지막에 처음에 지금 김 팀장이 소개해주신 추천하신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소카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신 그런 상황이었어갖고 그런 얘기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이게 되겠다. 진짜 데이터 조직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다. 저는 이 방송을 제가 한 번 더 추천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이 방송을 기획을 박 박사가 하잖아요. 네. 박 박사의 사심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느 회사가 좋은지 하고 보는 거야. 채용 담당자 불러가지고 어떤 회사예요? 데이터 분석가가 가면 무슨 일 해요? 개발자 무슨 일 해요? 이제 방송이 안 나와주면 연봉도 물어보겠지. 그렇게 다 검토해보고 구직하는 방송이다. 놀라운 사실은 박 박사가 소카에 지원을 했던 적도 있다는. 그리고 그 맞습니다. 면접관을 방송에 게스트로 모신다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획.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박 박사가 엄청나게 캐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근데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제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실은 잡 디스크립션만 보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 무슨 채용 일을 방송을 들으시면 야, 저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저 회사에 가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간접 경험하실 수 있다. 그것도 재밌게. 제가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면 이런 걸 물어보겠어 같은 걸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심 방송이지. 그리고 본인이 지원 과정을 직접 경험해봤잖아요. 센터장님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아는데 사기를 못 치는 거지 서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채용 방송 계속 하실 거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애로사항은 이게 채용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야 제가 사람들한테 컨택할 수 있어서 너무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유명해져서 음. 채용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좀 시간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 웬만한 생각하고 대표 기업들 한 번씩 쭉 돈 다음에 네. 그 중에 이제 박 박사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네. 네. 이렇게 하고 간다는 얘기가. 네. 그리고 방송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에피소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R 데이터를 만나다라는 에피소드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추천하냐? 내가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다 네. 각자 거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추천할 때가 언제 없죠.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분석가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서 HR 담당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HR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HR이 도대체 무엇인지, HR이 어떤 직무인지에서부터 출발해서 HR 데이터 분석을 하는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HR 데이터 분석 어떤 한계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갈 것 같은지 그런 전망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HR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렵죠. 사람 데이터니까. 대상이 사람이어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주체도 사람이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대상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의 레거시도 강력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분석이나 방법론이 정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사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과 논쟁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방송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았다. 이때도 제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너는 매번 항상 흥분해요. 네. 이때도라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왜 흥분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지금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야. 조금 넘어가자.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채용해야 된다. 교육이 아니고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죠? 음.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 과장님이 교육하는 과정이 뭔지, 그게 사람한테 교육이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분야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를 저한테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의 교육이란 게 내가 알고 있는 직무교육 같은 개념이랑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HR 전문성 그쪽 내부적인 얘기가 사실 굉장히 희귀해요. 그렇죠. 네, 어디서 듣기 어렵죠. 이거야말로 진짜 큰 비밀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HR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주신 에피소드여서 굉장히 저는 재밌었다. 그리고 이때 그거랑 또 어떤 기업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 사례가 나왔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김 팀장도 전공을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었죠. 네, 저는 현장 뒷얘기를 들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습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다 베스트 사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현업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가 전 오랫동안 HR 조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HR 관심 있는 분들은 이 HR 데이터를 만나다 총 4개 에피소드인데 이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HRD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또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올리기 어떤 방송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각각 멤버들이 어떤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추천해 드리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뤄봤습니다. 데이터는 저희 사실 이걸 처음 시작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삽질도 많이 하고 재미없게 공부도 했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재미있게 공부하시라고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이 방송을 만들게 됐는데 이번 2020년 데이터의 놀자의 취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와 재미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는 원래 재밌는 거니까 데이터 올리기 더 재밌게 여러분들께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네.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자기 설거지할 때, 집안일 할 때 이어폰 꽂아놓고 들으면서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원래 팟캐스트는 그럴 때 듣는 거죠. 본격 네. 설거지 방송. 방 청소할 때랑 그렇죠. 설거지할 때. 방 청소할 때. 네. 네. 아, 박 그래갖고- 박사는 안 하나? 아니요. 네. 그때 되게 그런 타겟의 컨텐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교육 방송이라고 넘어가는 건 과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조금 더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유익한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재밌구나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브로드한 주제와 아주 딥한 주제 두 가지에서 계속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실 때 더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좋겠어요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많은 고려를 통해서 그거를 방송에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김 팀장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뭐 재밌자고 하는 일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재밌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뭐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할 때 정보를 잘 전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재밌게 만들겠다라는 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강의 노트 준비하지 않았나?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자기만 재밌어. 너무 재밌지. 네. 재미가 없을 거면 뭐 굳이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나 맞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것만 골라서 계속 하지 않을까?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이걸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송 주제를 잡는 시간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주제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선정 기준 중에 하나는 이거 하면 재밌을까? 재미죠. 그죠? 이거 하면 재밌을까? 청취자분들이 재밌게 들으실까요? 근데 저는 그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재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고 저도 이제 교육 쪽 HRD를 하니까 하나의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이 두 분이 여러분이 돈을 내고 들으셔야 되는 강의를 하는 강사시기도 해요. 그런 얘기 굳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연락을 해서 강의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를 저희 컨텐츠를 청취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두 분께 들을 수 있다. 뭐 저는 그냥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꽤 비싸다면서요 강사료가? 이런 식으로 어플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실수록 저희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의 놀자 발표 재미라는 주제로 데놀랜드에 이제 함께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저희 발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서로 연결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경험하는 문화를 같이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는 원래 재미있는 거니까 데이터 올리기 더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저희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데이터의 놀자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컨퍼런스를 이어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